네, 7시 33분 30초입니다. 2000년 이후 통계를 알 수 있는 2010년 이후 8월 증가분으로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27조 9,801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자, 바로 이런 얘기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 스타 PB센터 부동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전셋값이 천정부지네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집값이 오르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 6개 은행의 2010년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조 281억 원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5년 만인 8월 말 현재를 보게 되면 18조 거의 4,900억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9배 넘게 증가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전세값이 급등하게 된 계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급 불균형입니다. 이 공급 부족인 거죠.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그만큼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네. 집주인들이 그야말로 전세보다는 네. 그나마 수익이 높은 월세로 많이 전환을 했다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네. 여전히 이제 전세에 안주하는 그런 이제 수요가 또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도권이 지금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네. 지방의 전세 가격을 2배 이상 높게 이제 상승률을 보이면서 수도권이 지금 가장 불안한 그런 전세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지방 네. 이런 순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국회의원 수가 경기도의 경우 7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싼 곳도 서울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런 분은 그냥 집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 하느니? 네, 그렇죠. 우선 이제 그 아파트의 이 전세가율은 이미 전국적인 평균으로도 72%를 넘은 수준입니다. 아,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90%에 이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를 초과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네.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주의할 점인데 몇 가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계약 단계부터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문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월세가 많은 다가구 주택의 원룸 같은 경우에 네. 전세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1억 원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방이 한 10개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합치다 보면 전세 보증금만 1억이라고 하면 10억이 되는 거죠. 아, 네. 이미 집값의 상당수를 초과하게 되고요. 네. 거기엔 또 대출까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 따질 때는 1억 원이지만 네. 전체를 합치게 되면 그렇게 금액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막상 이것에 대한 위험들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개인 것만 따져서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합치면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그 대출보다도 먼저 1순위 이제 확보하는 이런 건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걸 상환을 또 요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방어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원룸 묻어서 다니는 젊은이들이나 좀 힘든 네. 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하기에 참 벅차실 것 같아요. 이걸 좀 대신해 주는 거 없을까요? 주민센터 이런 데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네. 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 네. 그 집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는 숫자 이것도 반드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보다 앞선 선순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확정일자 하나 받아놨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만큼 저 잠깐 여쭤볼게요.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보증금이 확보된다고 보통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나보다 앞선 아하. 선순위가 없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네. 될 수 있는데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네, 네. 몇 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네. 이 확정일자의 기준은 이제 먼저 된 사람이 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 전입 이런 그 네. 가구 수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보증보험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보증보험을 드는데 뭐 돈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보증 그것을 자기 권리로 또 잡는데 또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네, 어떻게? 네. 예, 보증보험은 이제 지금 뭐 그야말로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를테면 이제 주택기금 뭐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전세보증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세 가격에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더라도 이 전세보증금 전체를 어찌 보면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대비한다면, 네. 이런 그 전세가율이 80% 90%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네.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굉장히 대단한 물량이 쏟아진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언제까지 이러한 전세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분양하는 이런 물량들은 입주까지는 짧게는 2, 3년 이상 걸리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거기에 그 물량이 유효한 그런 그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죠, 물리적으로. 네. 그런 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2, 3년 정도는 네. 이런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서울의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량이 올해는 2만 가구인데 네. 내년도에는 이제 2만 1천 가구, 2017년도에는 2만 6천 가구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한 2만 가구 수준으로는 현재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이제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연간 한 4, 5만 가구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2017년 이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경기도의 경우에도 올해 대략 한 7만 호 정도가 입주하는데요. 네. 이게 2017년이 되면 한 9만 가구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네. 다소 늘어나긴 하나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아직은 물량이 더 필요한 이런 상태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전체적인 전세난은 향후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인구가 우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집의 문제가 대두되는 건 생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주택을 다니는 인구가 아니라 네. 가구라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네, 네. 인구는 설사 뭐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언정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분화되고 네, 네. 이 가구 원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분들 예. 뭐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네. 혼자 살건 둘이 살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가구 수가 이미 전체 가구의 그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수요는 인구와 크게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네.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는 네. 가구를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럴까 삶의 형태가 변화할 것인가를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그 가장 급선무인 대책이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인데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지나치게 그 면적이 넓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30평대까지 이런 그 공공임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절반 정도인 15평에서 20평대, 18평 요 정도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채 공급할 것을 두 채씩 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네. 네. 이것은 그리고 이 소형평형 자체를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건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임대주택은 따지면은 건설 임대가 있습니다. 지어서 임대하는 거하고 네. 매입 임대. 매입을 해서 이제 재임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LH공사 같은 데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다시 또 전세를 주는 이런 네.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제 매입임대, 이런 전세임대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늘려서 현재 상황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이제 정책적으로 중산층 대상인 뉴스테이, 네.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네. 서민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행복주택에 네. 보다 좀 더 큰 집중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아. 보여집니다. 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평수도 그렇고 저 월세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 네.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월세가 좀 저렴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네. 이게 도심으로 서울로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 또 월세 수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민을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을 많이 보급하고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그 LH공사나 이런 데서 사서 다시 그 임대하는, 또 임대를 네. 위해서 건설하는 임대,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이것을 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건설임대는 꾸준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네. 이거는 이제 뭐 정부가 바뀐다 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세입자의 수요는 그대로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이 임대 정책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정부가 바뀌더라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 임대주택은 소형으로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소형으로 네. 다량. 이걸 그렇죠.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행복주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범단지 위주로 상당 부분 이제 취소가 되면서 네. 많이 이제 위력이 꺾여 있는 상태죠. 이 아. 부분을 제대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 부동산 팀장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계속됩니다. 부동산 정책 바뀌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 의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